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반납하고 탈당했습니다. 정계 은퇴는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뭘 하겠다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또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민주당을 떠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지금 국민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잘 소화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 큰 과제가 될 거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김종인 전 대표 항상 메시지가 좀 추상적이고 복선을 많이 깔고 좀 이런 화법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의 이 메시지 좀 통역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쉽지 않죠. 일단 이분은 살아온 인생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0년생이니까 지금 77세고요. 정치인이지만 이제 정책 전문가, 경제학을 공부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임명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지만 비례대표만 했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과거의 경력 중에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재벌 규제 또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들을 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여전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죠. 근데 이분은 특징이 사실은 주연은 아니고 조연입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이 시대 상황에 맞는 화두를 던지거나 이랬던 사람이죠. 좀 오래된 얘기부터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재형저축 또 건강보험 이런 걸 설계를 했고요.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규제 이런 정책을 입안했고 집행까지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민주화 화두를 갖고 도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김종인 대표가 도와줘서 당선됐다고 봐야죠. 또 2016년에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와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렇게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주연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은 것 아닌가 싶은데 뭐 김종인 대표 뜻대로 될지 뭐 그건 정치 상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은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내놨다는 것은 뭔가를 그만뒀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전에 이세영 기자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탈당설이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답변이 탈당은 무슨 내가 정치를 그만두면 모를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답변에 김종인 대표의 어떤 진심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수순이 그냥 여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거지 앞으로 이제 뭔가를 하겠다 이쪽에 너무 무게를 두고 해석하면은 자칫 틀릴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에서 이제 손을 떼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근데 메시지로만 보면 뭐 이렇게 완전히 손을 뗀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 당을 떠난다 그랬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순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게 뜻대로 되는 것과 상관없이 본인은 뭔가 더 이상 킹메이커 안 하겠다 했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친문재인 주류가 장악한 민주당 안에서 사실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던지고 싶어서 던진다기보다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떠나려면 의원직도 같이 잃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부차적인 결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여전히 굉장히 그 주요한 역할을 할 욕망이 상당히 끌어오르고 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만나본 분들이 김종인 대표 이제 표정을 좀 살폈는데 뭐 비교적 이렇게 담담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내가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한다. 이제 이 메시지를 남긴 게 있고요. 또 동시에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뭐 야권이 분열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니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께서는 나를 너무 비판하지 말라. 이제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내놓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여러 차례 밝혔듯이 첫째는 이제 개헌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 보겠다. 이런 마음속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김종인 대표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살펴야 되고요. 그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에 거슬러서 뭔가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한 일을 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내가 예측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상당히 조금 자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엿보이고, 이 메시지 지금 가장 큰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 이제 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문재인으로는 국민 통합이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뭐 정권 교체, 시대 교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히던데요. 국민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다라는 김종인 대표의 인식이 옳은가요? 그건 거의 뭐 조선일보. 예, FM 저는 옳지 아닌가요?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워낙 심합니다.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골도 패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비박, 비문 세력을 규합하고 개헌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것하고 현재 실제 정치 상황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대로 실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하고 싶은 만큼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근거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뭐 여러 당을 지금 다녔고, 결국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곳에 나가서 어쨌든 민주당을 포위하는 빅텐트를 좀 쳐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요? 뭐 민주당 비주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뭐 어떻게 규합이 가능할지. 결국에는 가장 그래도 가까이 와 있는 쪽은 아마 바른정당일 겁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하고 굉장히 깊은 교류를 계속 해왔고 하기 때문에, 또 개헌이라는 명분, 또 문재인 싫다는 그 반패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는 뭐 문재인 싫다. 이걸로 이제 그 교감을 이뤄왔기 때문에 그쪽과는 뭔가 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그리는 건 아마 국민의당도 같이 연대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 일부 또 꺼내오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부 동참하는 세력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같이 합류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겠죠. 이게 뭐냐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왔을 때, 반기문 총장이 그 추구하던 그 빅텐트에 반기문 빠지고 김종인을 넣는 이런 그대로 그 시나리오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주변에서도 아마 좀 그런 그 작업들을 좀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평론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언론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언론이 있죠. 그쪽에서 이제 자꾸 빅텐트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 머릿속에 빅텐트 그림이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탈당을 하면서 탄핵 판결 이후에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뭘 해야 할지 내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말이 김종인 대표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실행할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른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민주당에서 누군가 따라 나가야 됩니다. 네. 김종인 대표를. 근데 지금 따라 나갈 의원이 뭐 많이 잡아야 한 두세 명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불과하고요. 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질 가능성 없습니다.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아주 뭐 펄펄 뛰고 있고 절대 손잡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정계 개편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요. 김종인 대표도 그런 점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탄핵 이후의 정치적인 격변을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 이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새 규합이나 정계 개편의 명분은 이제 개헌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당에서는 개헌을 뭐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르고, 근데 그 안에서도 개헌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개헌 얘기하는 의원들 어떤 의원들이 있나요? 민주당 내 이제 모임이 있죠.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종걸 의원이 주도하고 있고 네. 한 30여 명 참여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비문재인계 의원들이 이제 추측이 돼 있죠. 이종걸 의원하고 뭐 이현주, 변재일, 강창일, 뭐 이상민, 김두관, 노웅래, 이춘석, 뭐 진영 의원도 강력한 이제 개헌파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추측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민주당 개헌 의총도 열렸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지금의 상황, 그림을 계속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개헌론으로 이제 그 상황이 판이 조금 흔들리는 건 이제 원치 않을 것이고요. 근데 그 대선 전에 민주당 내 개헌파가 뭐 구체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한 거 아닌가요? 이제 희박하다고 봐야죠. 네. 또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하고 이른바 개헌파 의원들하고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쪽으로 개헌의 어떤 일정을 마련하자. 그걸 대선 주자들한테 촉구하는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헌파가 개헌 발의에 참여한다거나 뭐 탈당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바깥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예를 들어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분권형 대통령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되 실제 권력은 총리한테 가 있는 그런 형태로 자유한국당의 정정서반,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이제 우윤근 안, 또 이제 김종인 대표도 그 안이 가장 좋다. 이른바 오스트리아식 권력 구조라고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대략의 정치적인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국민의당에서도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외치하고 내치로 분야를 가르는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 사실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권력 구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개헌 발의를 제적 과반으로 하게 되면 황교안 대행이 일단 공고를 해야 됩니다.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면 이 정치적인 국면 자체가 이제 개헌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좀 기사를 썼고 이제 취재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94명이고요. 네. 국민의당이 39, 바른정당 32. 이걸 합치면 16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당이 의원들이 당론으로 힘을 합치면 개헌 발의는 할 수 있는. 발의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이 개헌 발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의원들 중에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 국민의당은 야당이다. 어떻게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고 개헌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용납하겠느냐? 라고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39명이 가세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헌 발의 자체가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헌 발의를 하려는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쪽에 이제 움직임이 있지만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은 뭐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박지원 대표처럼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다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헌을 해내겠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뭉치자 개헌 깃발 아래 이렇게 묶어놓은 어떤 그
촉매제 뭐 이런 거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문연대 그걸 이제 뭐 명분으로서의 또는 포장으로서의 개헌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대표 뭐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어떤 정치권 빅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실제로 빅뱅 뭐 정계 개편의 계기 뭐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탄핵 인용이 되면 일단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빅뱅이라는 건 이제 대규모 정계 개편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재결합 가능성은 뭐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떤 예약 집산이 가능할까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의 이른바 비주류 의원 30여 명이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정치인이 명분이 없을 때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정계 개편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내부가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는 그 탄핵 뭐 기각 당론 채택해달라고 하는 게 친박들 요구를 계속 거리를 두고 안 된다라고 해갖고 하지만 또 골수 그 친박들은 계속 그 강경하게 해왔죠. 그래서 탄핵이 인용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사실 보면 두 세력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한동안 좀 다툼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다툼이 더 비화가 되면 일부가 누가 뛰쳐나오든지 내쫓든지 뭐 이런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바른정당이나 또는 뭐 좀 더 가서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중간지대가 조금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일부 있다고 봅니다. 네.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전혀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가 5년 전 대통령으로 점 찍었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가 내일 금요일에 결정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벽상공신이었던 김종인 전 대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헌법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명예혁명을 소망하면서 더 정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